클론 전쟁 시기의 메카닉들을 다루고 있는 스타워즈 메카닉 카페 시즌2. 오늘은 지오노시스 전투에서 두 개의 거대한 바퀴로 빠르게 굴러와 클론 군단에 무수한 미사일 세례를 날린 무시무시한 드로이드 전차 헤일파이어 드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중한 다리로 지면을 딛지도 리펄서 엔진으로 공중에 떠있지도 않고 거대한 한 쌍의 바퀴로 전장을 질주하는 헤일파이어 드로이드는 은하계 각지의 무기들이 한데 충돌한 클론 전쟁의 지상전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병기 중 하나였습니다. 벌처 드로이드와 셰시패드 왕복정 등을 제조한 군수회사 하우르찰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IG-227 헤일파이어급 드로이드 전차는 전장과 정고가 모두 8.5m인 생각보다 컴팩트한 기체로 그 제작 단가는 6만 크레딧이었습니다. 은하계 역사상 가장 양산이 많이 된 전투기로 이름을 날린 타이 전투기와 가격이 같단 점에서 헤일파이어 드로이드 또한 대량 양산에 용이한 기체였을 뿐더러 조종사마저도 필요하지 않는 인공지능 전차란 점에서 효율성이 더더욱 좋았습니다. 최고 시속 45km로 달리며 적 전차에 추적 미사일을 발사하고 근접한 보병들에게는 기체 하부에 수납된 레이저 블라스터를 난사하며 무기가 다 떨어진 후에도 연료가 닿을 때까지 거대한 바퀴로 적 병사들을 짓밟으며 전장을 헤집는 헤일파이어 드로이드는 클론 전쟁 초기의 여러 전장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발사하는 동명의 헤일파이어 장거리 추적 미사일은 일격의 공화국 대군 주력 전차인 AT-T 워커나 공화국의 LAAT 건쉽 혹은 일개 클론 중대를 섬멸할 수 있었기에 공화국군은 더더욱 헤일파이어 드로이드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헤일파이어 전차가 지대지와 지대공을 넘나들며 엄청난 위력을 펼칠 수 있었던 까닭은 드로이드 전차 중앙에 달린 고성능의 빨간색 눈 덕분이었습니다. 포토 리셉터라 불리는 이 눈은 드로이드 전차의 인공 두뇌와 바로 연결되어 정확하고 빠른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처럼 중장갑과 경장갑, 보병과 전차, 건쉽을 넘나들며 위해를 가하는 헤일파이어 전차이다 보니 공화국 클론 군단 측은 전쟁 초장부터 헤일파이어 전차만을 위한 대전차 특수부대인 반타 분대를 창설하여 분리파의 공세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클론 중화기 사수 출신 지휘관이 이끄는 공화국 반타 분대는 공중 정찰병을 비롯하여 다양한 중화기를 전문으로 하는 중화기병들을 대거 운용하여 전장에 헤일파이어 드로이드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후에 중화기로 전차에 대응하는 식으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반타 분대는 주력화기로 저거너트 전차에 있는 주포를 떼어다가 헤일파이어 드로이드에 그야말로 폭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국이 전담 대응 부대를 꾸릴 정도로 헤일파이어 드로이드는 위협적이었으나 생각 외로 허점이 많았습니다. 당장의 빠른 속도를 위해서 희생한 장갑이 가장 큰 약점이었죠. 헤일파이어 드로이드는 경장갑 기체였기 때문에 굳이 전차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중화기를 든 클론 병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애매한 무장 또한 헤일파이어의 약점 중 하나였습니다. 헤일파이어 드로이드는 전쟁 초장에는 자주 사용되었지만 주요 무장이라고 할 것이 30연장 헤일파이어 미사일 발사기가 전부였던 터라 전쟁 중반부터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석이 된 분리파의 드로이드 중전차 포지션은 헤일파이어의 뒤를 이은 달팽이 탱크 허슈에이더급 전차가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고속의 고기동 미사일 전차의 쓸모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기에 분리파는 헤일파이어 드로이드의 주 무장을 박격포나 이온포 혹은 대인용 충격무기 등으로 교체하거나 혹은 공중 미사일 보급 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등 헤일파이어 드로이드의 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했고 그 덕분에 머카나 전투나 코러산트 전투 등 클론 전쟁 종전기의 여러 전장에서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G라는 이름이 붙어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버무나 금융조합을 위해 만들어진 헤일파이어 드로이드는 본래 전쟁용이 아니라 채무자들을 독촉하기 위한 끔찍한 협박용 기계였습니다. 금융조합의 회수 및 보안부서가 클론 전쟁 이전부터 무수한 헤일파이어 전차들을 수중에 넣고 채무자들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클론 전쟁이 발발하고 금융조합이 분리파에 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일파이어 전차부대 또한 분리파 드로이드 군단에 흡수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제1차 지오노시스 전투에서 기술조합의 하드셀급 버무나 수송선들이 총 4,100대의 헤일파이어 드로이드들을 전장으로 실어날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엄청난 미사일 포화로 공화국 대군에 큰 피해를 주었던 헤일파이어 전차들은 이후로도 9개월여 동안 은하계 각지의 전장에서 클론들을 학살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공화국군이 다양한 방법으로 헤일파이어 전차의 파해법을 찾아냈을 뿐더러 점차 디자인상 단점들도 대두됨에 따라 다른 드로이드 전차들로 서서히 대체되었습니다. 헤일파이어
드로이드는 클론 전쟁이 끝나고 모두 작동이 중지되었지만 은하계 곳곳에 퍼진 이들 드로이드 전차들은 반란군들이나 소규모 점조직들의 수중에 들어가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일례로 우키 종족은 카시크 침공 당시에 행성에 나타났던 헬파이어 드로이드들을 개조하여 후일 행성을 침공한 제국군을 막으려 했고, 공화국 재건 연맹인 반란군 연맹 또한 상당수의 헬파이어 드로이드들을 납포하여 장갑을 덧대고 무장을 개조하는 등 전투 환경과 규모에 맞춰서 전차를 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클론의 습격 제작 당시 조지 루카스는 지오노시스 전투에서 선과 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공화국 클론 대군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분리파 드로이드 군단은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움직이게 동선을 짰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공화국군의 로켓 연기는 흰색으로, 분리파 측의 미사일 연기는 검정색으로 보이게끔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헬파이어 드로이드는 그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오랜 기간 팬들 사이에서 실존하는 러시아의 차르 전차나 한국의 화차에서 모티프를 따왔을 것이란 가설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전차의 디자이너인 설정화가 라이언 처치에게 제가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아쉽지만 차르 전차와 화차 모두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언 처치는 당시 지상 버전의 타이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전차를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헬파이어 드로이드의 구조가 타이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원형 포드가 있고 양 옆에 거대한 날개 혹은 바퀴가 달려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차의 상징적인 바퀴 또한 어쩌다 보니 추가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 무장인 미사일의 경우 본래 타이 전투기처럼 레이저포를 달고 있을 예정이었지만 감독인 조지 루카스의 지시로 로켓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